쇼미더머니4 2차에선 교복을 입은 소년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무대를 지켜보던 제이팍의 표정 점점 변하죠. 묵직한 톤에 귀에 정확히 꽂히는 딕션, 그리고 훅 치고 들어오는 랩 스킬, 17 야옹원의 첫 등장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 당시 고등학생이 이 정도 피지컬을 보여줄 수 있단 거에 말이죠. 그리고 그는 방송이 끝나고서 본격적인 래퍼의 길을 걷습니다. 10대 크루 디키즈를 만들고 믹스테이프 I'm the beat from D를 드랍하죠. 너가 진짜 보여줘란 말도 이젠 지킬게 모두 다 계속해서 직진해 본 얼굴이 화면에 비친 내 취한 친구 목소리를 녹음했고 자랑하기도 뻔뻔했던 꿍 래퍼 디키스다가 스웩신 길거리에 우린 박지 박힌 족밥들 앞에 진붙지 않는 건 방법. 그는 쇼미에서 짤막하게나 보여주던 폼을 믹스테이프에서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90년대 붐베 비트 위에 타격감 넘치는 랩으로 신의 처음 이름을 알렸죠. 그리고 이는 몇몇 래퍼들의 눈에 띄었고 그 결과 덕화, 저띠, 김혜원과 함께 싱글을 하나 냅니다. 인스타그램 셀피맨 팔로우 순간이 내 스웩 더 높은 곳에 설 순간에 이제 이후 야옹원은 고등 래퍼를 통해서 자신을 제대로 알리게 되는데요. 이때 이미 그의 피지컬은 여타 고등 래퍼들과는 차이가 컸죠. 심지어 공연 도중 가사를 절었는데도 옆에 경쟁자들보다 그의 랩이 더 인상적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큰 이변 없이 야옹원은 우승을 차지합니다. 잇따라 참가한 쇼미6와 8에선 비록 우승을 차지하진 못했지만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 데 있어선 꽤나 강렬한 인상을 남기죠. 그러나 미디어에 수차례 노출된 것이 야옹원에게 마냥 이득은 아니었는데요. 지난 과거사가 뒤늦게 들춰지면서 래퍼로서의 행보에 큰 차질이 생긴 겁니다. 게다가 이와 관련한 댓글들을 정면으로 맞받아쳐서 더 큰 파장을 낳기도 했죠. 본인은 자기 이미지를 이용해서 대중들과 싸우는 재밌는 그림이 나오길 바랬지만요. 나도 싫어해 합독도 하지만 알기던 에이 너네 모르잖아 사실도 그게 걔가 더 내도 긴건데 악플에 대처할 필요가 없지 그냥 하품해 이건 달라도 같아 아침에랑 그니까 건들지만 바쁠 때 이건 힙합이 갖는 특유의 스웨깅을 넘어서 인간으로서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행해진 그의 기행은 그나마 있던 적마저 털리게 했죠. 한편 음악 외적인 자분과 별개로 그는 래퍼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디키즈의 리더로선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았지만 고등 래퍼에서 성사된 스윙스와의 인연으로 신생 레이블 인디고 뮤직에 합류하죠. 그와 동시에 랩 스타일의 변화도 찾아오는데요. 예전에 묵직한 톤과 깔끔한 딜리버리가 아닌 침샘을 활용한 세게 내지르는 랩을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네 행복이니 이게 변태 너네도 개보지 전부 다 배알꼴일 걸 내 모습이 와서 제노 이제 내 주변 다는 놀라지도 않던데 이 정도 변화로 난 또 따로 배고파도 절대 이런 기분 몰라 네 딜리버리 침이 고는 게 다시 네 팬디 카피인지도 모르고 손처들이 힘이 도는 나만 배치해줄게. 그러나 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렸는데요. 랩의 타격감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 딜리버리의 허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딜리버리를 중요시하는 리스너들은 이 같은 야옹원의 랩을 불호했죠. 근데 그의 첫 번째 앨범 단위 작업을 해서 그는 또다시 랩 스타일의 변화를 줍니다. 피처링진을 부른 4, 5, 6번을 포함한 몇몇 트랙에선 인디고 전성기 느낌으로 랩을 뱉었다면 폴로, 마천, 카시오에선 모던락과 이모랩 느낌으로 그의 색다른 퍼포먼스를 들을 수 있었죠. 관계 추억 같은 것만 주더라 그려간 꿈들은 이제 흐려가도 걔네한테 주면 안 돼 숨어나 막 던지는 게 피드백은 내가 어른이 되게 만들었고 이젠 비웃어 버려 널리질 땐 정신 차리고는 어디서 맞춰 나면 열잖아 이제 내 힘을 담아가며 이런 야옹원의 음악적 변화는 사실 그가 원래 갖고 있던 감성을 그대로 구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등 래퍼 끝나고 붐백 싱글들을 몇 개 냈었더라면 아마 떼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자기 가치관을 따라가기 위해서였죠. 그땐 야옹원이 음악적인 지식이 적어서 이모랩에 바로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공이 좀 쌓이고 멘탈이 안정되자 심리적인 불안감을 겪은 소년 야옹원의 성장 과정을 잘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야옹원의 새로운 시도는 리스펙 받을 만한 행보였는데요. 다만 야옹원이 어떤 음악성을 추구하는지 다소 정돈되지 않은 듯한 앨범 구성은 유기적이지 않고 딱딱 끊기는 느낌이 들었죠. 이건 야옹원의 앨범을 꾸리는 역량이 이때까지는 아직 탁월하지 않은 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네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점은 그의 첫 정규작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른이 되기 위한 내 말 거짓이 되게 뻔한 내 사과 사실 너 빼도 못 깨끗하지 친절이 없다면 미래도 같아 두개물 엄마마 아들 너무 바빠 엄청 나가 좀 다 갖다 해 어쩔 난 너를 갖다 놨네
그다 착각이었나봐. 다른 나라 우리 여자들 투자도 안 보내. 그냥 연예인 시켜주는 착각. 술 처음 마시던 내 매일 이래. 빅 메이크업은 내 메이드. 너넨 일부러 피하는 네이드. Free city straddle. Next week get you back. 양호원은 이 앨범을 통해서 앞서 말했던 아쉬움을 준 동시에 분명한 장점도 드러냈어요. 먼저 앨범의 다채로운 사운드와 화려한 피처링진을 담아내서 청자의 듣는 재미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더 농익어진 랩과 보컬은 양호원의 시제마 혹은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여전히 딜리버리와 관련한 문제점은 꾸준히 지적되는데요. 근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 말하자면 딜리버리 포기하고 들으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물론 딜리버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게 정말 큰 마이너스 요소겠지만요. 종합적으로 양호원은 첫 정규에서 개인 역량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큰 범주에서 봤을 땐 디테일한 부분에서 아쉬움을 드러냈죠. 그렇지만 두 번째 정규에서 그는 가히 수작 혹은 명작이라 할 만한 완성도 높은 작업물을 들고 옵니다. 이 앨범은 양호원 개인의 서사를 좀 알고 들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과거로 인한 많은 이들의 질타, 가족사에 의한 정신적 장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이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양호원은 급격한 우울감에 휩싸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술, 약, 가벼운 만남을 통해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고요. 그러나 어떠한 형태의 탈을 써서 감추려 해도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양호원은 깨닫습니다. 이에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지만 여전히 술에 취해 있는 미성숙한 스스로를 보여주죠. 그런데 마지막 트랙 4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은 사계절간의 꿈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이 꿈으로 양호원이 깨우친 건 지나간 관계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되돌아오는 건 오직 사계뿐이었단 겁니다. 전 양호원이 이모랩에 대한 이해도가 완전 올라간 것, 이전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가사의 깊이에 정말 감탄하면서 앨범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앨범 사운드는 비슷비슷하긴 한데 중독성 있는 기타 리프에 피처링 없이 개인의 서사를 풀어왔단 것이 이젠 정말 아티스트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랩스킬이 주는 큰 울림이 없단 것은 듣는 이에 따라 좀 루즈해질 수 있었죠. 그리고 리듬은 형님들이 오버의 평점을 좀 짜게 준 감이 없잖아 있는데 적어도 이보단 후한 점수를 줘도 되지 않았나 싶네요. 뭐 평점 변경은 추후에도 가능하니까 나중을 기약해보자고요. 양호원은 절친 언오피셜 보이와 함께 장차 국힙을 이끌 차세대 아티스트입니다. 그가 이제 그런 위치에 올라간 만큼 앞으로 누구나 떳떳하게 나 양호원 노래 듣는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올바른 행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못 말하고 다니거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돌아오죠.